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에 그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던 여현정 양평군 의회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제명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당사자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여현정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는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조금만 네, 좀 가까이 와주시고. 네. 예. 네, 전 의원입니다. 금요일 날 결정이 나고 이걸 어떻게 바로 되돌리거나 뭐를 다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징계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소송으로. 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이 양평구청 공무원과 대화를 나눈 걸 녹음했고 네. 공개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상대 공무원이 누구였어요? 당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주무부서인 그 도로건설 팀장이었습니다. 도로건설 팀장.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공무원하고 녹음을 한 날짜가 7월 4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월 6일에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그 전이네요.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래서 예. 뭐 악의적으로 내용을 녹음해서 이거를 뭐 증거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래요? 네네.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좀 이 담당 공무원하고는 그 전에 2023년 3월경에 여기 양평에 그 망밀이라고 해서 또 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했고 또 자료 제출이 좀 성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업무 과정에서 업무 내용을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백지화 선언이 됐고 그리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데 짧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종점 변경의 결정적인 그 이유, 그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네. 양평군의 요청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담당 팀장은 본인이 그 종점 변경 노선을 그려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대화 내용에 보시면 이 종점 변경에 굉장히 관여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가 그 도로건설국장, 예. 예, 혹시 안철영 국장. 그 원포인트 승진됐다는 맞습니다. 보도 네. 나왔던 그분 맞습니다. 말씀. 예. 원포인트 승진 그리고 그 공흥지구 사건에서 네네네. 결정적으로 또 이제 최은순 장모 최은순에게 특혜를 줬던 그 당사자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네. 그걸 유튜브에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유튜브에 공개한 건 아니고요. 더 탐사에 공익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공개가 된 거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징계 사유, 제명 결정이 내렸던 사유가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 품위를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녹음한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예. 녹음은 허용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 사항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뭐 판례가 여러 건 있었고 그래서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이건 그냥 제 그 추정인데요. 네. 그 이런 식으로 다 그 녹음을 해버리면 네. 군청의 군 의원들한테 어떻게 소상히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느냐. 네. 이른바 어떤 그 신사 협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징계를 추진한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추진한 쪽에서는 그 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요? 긴급하게. 예. 지금 그 양평군 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네. 민주당 소속이 2명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징계 당한 분이 의원님 말고 또 한 분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행위의 당사자가 돼서? 맞죠. 그래서 제명 결정이 난 거고요. 네. 또 한 분은? 또 한 분은 그 현장에 동석했다. 그래서 방조했다라는 이유로 공개 사과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분은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이? 네, 대화는 제가 했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제명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네네. 그 검토한 결과 경고 처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권고가 나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제 의원들이 열고 심사를 하기 전에 그 당일 오전 10시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구성은 국힘의원들이 추천한 위원이 3명,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위원이 2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였고요. 기각 사유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징계 사유가 안 된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수의 의견은 징계를 내려야 된다. 예. 그러나 경고 수준으로 하자라고 결정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이외에는 그 의원들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어떤 사유든 간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제재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도 윤리심사 자문위의 거치게 권고를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도록 네,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존중이 안 되는 거네요. 존중하지 않은 더 거죠. 세게. 네. 그러면 결국은 의원님에 대한 그러니까 제명 결정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내렸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문이 권고보다도 수위를 한참 끌어올린 네. 이유를 뭐라고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문이 권고보다 3단계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저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좀 덮고 무마하고 예. 그래야 할 좀 사명감을 띠고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실상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막음용이다. 경고 그렇죠. 차원에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봅니다. 혹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좀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예, 거의 많이 서로 불편하고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좀 덜어 있었죠. 그래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났을 때는 제명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결과 보고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네. 언론은 이것들도 보도하던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망미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미 1, 2 주민들이 지난 31일에 의원님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고 네, 양평군 공무원 노조가 의원님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 어떤 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양평군의 전진성 군수와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를 제명하기 위한 사전 명분들을 한 달 전부터 만들어 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2번의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전진성 군수가 공무원 노조를 두둔하면서 또 제게 책임을 물었고요. 그리고 당일 1일 날 제가 제명이 됐고요. 그 전날 망미일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망미일리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축소판으로 똑같이 그 특혜 비리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곳입니다. 도로 건설 문제로. 도로 건설 문제로요. 그래요? 그래서 전진성 군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또.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의원님은 그 전부터 타깃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랬던 것 타깃이 같습니다. 됐던 이유가 바로 녹음과 공개라고 네. 하는 그 이유 때문이다. 네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도 다 제기한다. 네, 이런 준비하고 입장이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그 양평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민들은? 주민들은 어찌됐든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는 원안이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로 원안이라고 그런 게 이제 종점이 양서면이 양서면안, 예. 예타안, 예. 예타안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종점 변경의 명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종점 변경의 명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내에서도. 그 양평 군민들도 아마 이 보도 접했을 것 같은데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 출마설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사실 양평군은 아까 이제 녹음에서도 등장했던 안철영 국장이 물론 행동대장으로 역할을 했지만 안철영이 하는 일은 김성교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 전 의원. 전 의원, 예. 전 정 군수. 예. 근데 이제 김성교가 양평에서의 가지는 입지는 거의 제왕적 위치였고요. 삼성 군수를 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내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김성교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은 있고요. 예.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군 단위에 출마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뭐 무리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여론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출마할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고 모르는 아무튼 그냥 건데요. 출마설 네. 설이 보도되고 있다. 이걸 전지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질문을 드렸던 이 건데.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양평을 몇 번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원안이 아닌 변경한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하면서 연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뷰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예, 여현정 양평군 의회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전 돼요. 의원. 네, 네, 맞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